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 접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유호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는데요. 한편 돈에서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해 고발된 전국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 팽팽한 대치 속에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시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전은 이제 그만 멈춰야겠죠. 진정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길을 정부와 정치권, 화물연대 모두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628년 만에 강원도가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만큼 이것을 널리 알려야 할 텐데요. 이에 발맞춰서 어제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최양희 회장 모시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또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죠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협의회장으로 추대되신 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고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지요? 네, 아시다시피 그 강원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들여다보면은 법 조항이 23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워나가야 되는데 강원도민의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역량을 모아서 잘 만든 다음에 이걸 각계 요로에 전파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정부 부처나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법안을 성사를 시키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도청이나 뭐 도의회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도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것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드려야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300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범국민 추진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특별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가장 먼저 맡게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할 계획이신지요? 이 300분의 위원들은 아주 역량이 뛰어나고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뭐 정치, 언론, 경제, 사회, 문화, 학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인적 네트워크나 전문적 지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강원특별법에 담겨야 될 걸 내용들을 이분들이 자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파를 하고 자료를 제시를 하고 토론을 통하고 또 설득을 하면서 강원특별법의 개정을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일단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응원하게 만들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만큼 이제 도민들 가까이에서 활동을 하고 도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시민 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또 지역 여론 수렴에도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고요. 각 그 시군이 처한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뭐 희망이라든가 자기 가치의 재발견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정리를 해서 체계화한 다음에 이것을 중앙에 전달을 하고 또 성과 있는 어떤 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 이미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었고 이것을 좀 정리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또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제 특례가 발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뭐 현재 진행 상황은 뭐 도의 특별자치국에서 담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라든가 백업은 강원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말 전에 공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또 의견 수렴을 위하여 뭐 공청회라든가 자세한 그 절차를 밟아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른 특별자치도, 이게 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강원도만의 특별함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회장님? 뭐 사실 아시겠지만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제주도도 있고요. 예. 뭐 세종시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전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가지는 특징이라든가 특별함 또는 어떤 가치 이런 걸 발견해서 우리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이 특별함을 지닐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하면은 뭐 다른 데서 어떻게 나가는가에 우리가 크게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특별자치도가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네. 강원도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살려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경기도하고 충북도 역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무색되는 건 물론이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전락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하는 도민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이제 법안으로 채택이 되고 거기에 많은 특례 조항이 포함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 특별자치도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지역의 가장 부합하는 어떤 정책, 전략, 체계를 갖추게 하고 예.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있다고, 즉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예산이 온다거나 기관이 이전을 한다거나 거기에 어떤 뭐 세금이 감면이 된다거나 예. 그런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봤을 때 다른 도에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범국민 추진협의회장도 맡고 계시지만 한림대 총장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교육계 종사하고 있는 분으로서 특별자치도를 대하는 마음은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31개 교육부문에서 특례 발굴 조항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뭐 초중고등학교 교육이나 고등교육이나 또는 평생교육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전부 다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어떤 위기인가 하면은 전부 다 획일적인 시스템을 모든 지역에 모든 계층에게 사실은 강요하는 예.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흘러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성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것을 좀 더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나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강원도만이라도 예. 이러한 교육계의 맞춤형 교육, 사회가 필요한 교육,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기회가 골고루게 편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대학 입시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방대들은 정원을 다 못 채울까 봐 참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할 방안,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방대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요소는 뭐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뭐 재정 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그 지역에 산업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획일적인 시스템을 강요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대학이 또는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고 사회랑 통합이 되고 그런 열린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채택을 한다면은 충분히 열린 그 교육을 특별자치도에서 새롭게 구현을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계 미래를 보이는 그러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OX 퀴즈를 통해서 협의회장님의 생각과 바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앞에 푯말을 OX로 네.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부연 설명은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난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 회장 솔직히 부담된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정치력이다. 맞다고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6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해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변화 없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강원 특별자치도의 롤모델은 제주 특별자치도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무조건 규제 완화만이 답은 아니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 지역경제 살리기에 맞춰야 한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장, 솔직히 부담된다에 X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담감보다는 어떤 사명감, 책임감을 더 느끼시나요? X를 들어주셔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어제 그 협의회 그 창립 총회에서 보니까 예. 뵈니까 300명의 그 의원들이 너무나 역량이 우수하고 열정이 예. 가득 찼습니다. 모두 다 회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예. 뭐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멤버 자체가 탄탄하니까 네. 조금 부담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두 번째 질문은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역시 정치력이다. 꼽아주셨어요.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강원도 내에 18개의 시군이 각각 다른 뭐 포부와 희망과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네. 잘 조율하면서 서로 이제 협조하고 그 융합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네. 정치력이 관건인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정부 여로에 국회에 행정부에 전달을 하고 그래서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는 뭐 단순히 그냥 안을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고 이것도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6월에 특별자치도 출범해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변화는 없다의 X.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겠죠.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법이 강원특별법이 지금은 2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내년 6월쯤에는 예. 개정이 되어서 그 안에 많은 특례 조항이 삽입이 되고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단초가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사가 되어서 실제로 그 성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예. 희망을 보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다. 예. 피부로 느낀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롤모델은 제주특별자치도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우리 강원도만의 것이 있는데 굳이 롤모델을 제주특별시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는 뭐 제주도를 어떻게 달리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네. 강원도는 모든 것을 갖춘 아주 역량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 안에는 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예술까지 다 포함된 아주 복합적인 하나의 나라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특별자치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건설을 한다면은 정말로 새로운 롤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 네. 남을 베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롤모델, 우리가 롤모델이 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규제 완화만이 답은 아니다에 오를 들어주셨어요. 네. 그건 설명해 주실까요? 뭐 규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뭐 수만 개가 존재하고 거기에 피해를 보는 업종이라든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지역도 그렇고요. 예. 그러다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꼭 있습니다. 네네. 뭐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예, 네. 그렇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때까지 범국민 추진협의회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회장님으로서 앞으로 계획, 바람에 대해서 정리 말씀으로 좀 듣겠습니다. 네,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나 뭐 의회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 도민 여러분 또 출향 도민까지 합치면 저희가 200만, 300만에 가까이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 협조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다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융합, 통합, 화합 이런 세 가지 합의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을 한다면은 협의회에 성공하고 강원도 특별자치도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분의 그 또 강원도를 사랑하고 또 각계에서 굉장히 저명한 능력 있는 분들이 뭉치셨기 때문에 범국민 추진협의회라는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도민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자치도 추진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는 한데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함을 잘 좀 발굴하고 찾아내고 차별화해서 앞으로 좀 강원특별자치도가 쭉쭉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모쪼록 강원특별자치도가 범국민의 응원을 받아서 날개를 달고 헐헐 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최양희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소설가 김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만나는 예술가 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일단 엄청난 친숙함을 느끼시고 너는 우리하고 같은 같은 종류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것이다. 공감과 동감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춘천 분이시고 아버지가 강릉 출신인데 속초시 영랑동 35번지가 제 출생지더라고요. 예, 이번에 떼봤더니. 그래도 본인의 고향은 어디라고? 저는 강릉이죠. 아무래도 가장 오래 살았고 거기서 이제 초중고를 다 나왔으니까 네. 명랑하고 활발한 아이가 아니어서 사실 별로 친구가 없었고 좀 소심한 책벌레였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이 있고요. 서클에 있으면서 좀 문학을 같이 친구들과 방황도 같이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좀 문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됐죠. 본격적으로. 제가 한 10년을 반장을 했거든요. 예, 그냥 아까는 뭐 이렇게 아니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모순적이었죠. 근데 내면에서는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는 이제 모범생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합쳐지는 게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10년 동안 소위 얘기하는 무명 작가로 좀 살았었고 이제 또 아이도 낳고 제가 이렇게 뭐 취재를 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러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그 백제 소설어부터 뭐 이렇게 쫙 보다가 이 화랑새기 필사본을 보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미실이라는 인물이 워낙 강력한 그 캐릭터가 강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쓰게 된 거죠. 4, 5년 뒤에 이렇게 MBC 드라마로 굉장히 권력적인 어떤 모습, 권력의 쟁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꼭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좀 다른 식의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실제 쓰신 그 미실은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한계가 없는 여성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어놓은 어떤 잣대들을 완전히 뛰어넘은 그 시대에 그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역사라는 게 이제 우리는 지나간 얘기, 과거의 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구닥다리 같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사실은 역사고 지나고 나면 역사고 뭐 역사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텁게 그 시간을 쓰면은 어떨까.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역사라는 것 자체가 남성과 강자와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나 약자, 패자 같은 경우는 좀 누락되어 있잖아요. 있었으나 엄연히 있었으나 기억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좀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죠.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 깜냥이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 이거 너무 큰 얘기라서 저는 좀 버거운 얘기인데 강원 문화에 어떤 중심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강원 문화재단이 그 중심이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강원 사람이고 그 예술인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구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게 우리 재단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리고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정말 문화 거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별아에게 강원문화재단이란 지금 가장 고민거리. 지금 가장 고민거리. 자, 김별아에게 강원도란 강원도란 뭐 고향이죠, 우리. 고향이죠. 그 뭐 더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땅. 그리고 언젠간 내가 묻힐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너무 주눅들지 않고 강원 문화예술인들도 그렇고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12월 8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